도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8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두고 대화를 시작한 게 꼭 1년입니다. 작년 3월 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북 설명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5월 중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선언하면서부터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두 차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을 결산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진전이 없다. 미국도 실패했다. 그렇다고 뭐 북한이 제재망을 탈출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실패했다는 평가가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나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미북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있다.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 대하여 북한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폼페오 장관은 자신이 정확히 1년 전에 김정은을 평양에 가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는 거죠.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그때부터 명확히 해왔고 그때도 북한 주민을 위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어제 청문회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은 마지막 대화에서도 미국 측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은 실제 행동을 봐야 알겠다. 그럼 이제 말은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변함없이 북한의 핵 폐기를 추진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추진할 것이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 제재는 역대 가장 큰 제재다.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지금 제재가 걸려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동맹국인 한국, 일본 측 당국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방안을 논의하고 복귀하는 길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한반도 담당이죠.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공군준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공석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 We have been fooled enough times. 충분히 속을 만큼 속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 제가 영변 핵시설을 이번에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김정은이가 내어놓고 그 대신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걸 빗대어 가지고 이것은 썩은 고기를 또 팔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에 팔았던 썩은 고기를 또 팔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썼는데 스틸웰 이 동아태 차관 지명자는 죽은 말을 또 팔려고 한다.
죽은 말고기를 또 팔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죽은 말은 말고기겠죠. 그게 뭐 생물이 아니니까. 스틸렐 지명자도 꾸준한 대북 압박은 효과를 낼 것이다.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994년 핵위기가 처음 한국에서 조성되었을 때 군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지금은 20년 전보다는 상황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 압박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은 이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은 원위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스틸렐 지명자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07년 게이츠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에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고 했냐면 반미적이고 약간 이상하다. 어리를 크레이지란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이 VOA가 미 상원 외교위원들, 미국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교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회담을 평가하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아주 평가가 낮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손해본 것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 위치는 20년 전과 비교해도 나아지지 않았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나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충족될 수 없는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좋은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제재 완화와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에서 미국과 북한이 너무나 견해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전보다 존재감을 높였고 세계 무대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으며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유세계의 지도자와 나란히 앉는 기회까지 얻었지만은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 중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정상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있을 때만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식의 탑다운 방식은 어렵다. 보텀업식으로 해야지 하면서 이 회담 방식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노이 회담에 관해 들은 것은 온통 북한의 수뇌부와 관리들 간에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크게 양보할 줄 알고 하노이까지 왔더니 볼튼 폼페오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트럼프가 포기하는 걸 보고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한결같이 이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분은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다.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VOA가 전하는 걸 봐서는 미국 의회에서 상원에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된다든지 하는 주장은 전혀 목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상원은 외교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의 축은 국무부고 행정부죠. 대통령과 미국 상원인데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를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대미 외교를 상당히 다각적으로 했어요. 미국 언론도 접촉하고 미국 의원들도 접촉하고 행정부도 접촉하고 이게 또 과해가지고 박동선 사건처럼 뭐 뇌물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과잉 외교를 해서 말썽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부는 조금 다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으니까 다른데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은 이 미국 의회와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트럼프에게 공만 들이면은 트럼프를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붕 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은 의회를 통해서 트럼프의 행동을 좀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채널도 없고 미국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대미 정책이 설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솔직하게 지난 1년은 별 성과가 없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김정은에게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이 첫 발이 잘못되었다.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 말을 믿고 김정은을 만나서 핵 폐기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다르더라. 이야기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래저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남북관계에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미국 여론으로부터 미국 의회로부터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외발로 섰기 때문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외교라는 것은 하나가 실패해도 후보 계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미 외교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들여야 되겠지만은 미국 여론에 영향을 주는 의회 전문가에 대해서 공을 들여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금 어렵게 되니까 손을 쓸 방법이 없다. 이게 뭐 지난 1년의 결산인데 1년의 결산이 원위치입니다. 원위치가 1년의 결산입니다. 감사합니다.